두 패러독스 건드리 박사에 이어서 오늘은 결합물질 7번째 청색광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 지난번에는 글리포세이트 GMO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은 일광의 변화, 특히 일광의 청색 파장 스펙트럼에 대응해 음식을 얻었다. 긴 낮과 짧은 밤은 앞으로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이 먹도록 신체를 자극한다. 반대로 짧은 낮과 긴 밤은 부족한 음식을 덜 찾고 우리가 여름에 획득해둔 지방을 연료로 태우도록 우리를 자극한다. 얻을 수 있는 것이 적은 시기에 음식을 사냥하거나 찾는 일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구할 수 있는 열량보다 많은 열량을 쏟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몸은 겨울에는 식량을 찾는 대신에 저장해 둔 지방을 태우도록 설계되어 있다.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주는 렙틴 호르몬이 신호를 켠다. 렉틴과 다릅니다. 렙틴은 배가 부르다. 렉틴은 독소를 말하고요. 포도당을 연료로 사용하거나 지방을 연료로 사용하는 일이 계절에 따라 순환하는 것을 물질대사 유연성이라고 부른다. 이런 순환에 대한 명령을 매개하는 것이 빛의 청색 파형이다. 현대인의 삶은 청색광이 장악하고 있다. 우리는 쉼없이 이 파장에 비정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TV, 휴대전화, 태블릿 PC, 심지어는 에너지 전략형 전구도 청색 파형의 빛을 낸다. 이는 수면을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색광은 잠이 들도록 돕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생성을 억제한다. 수면 부족은 비만과 연관되어 있다. 청색광은 배고픔 호르몬인 그렐린과 각성 호르몬인 콜티졸을 자극한다. 우리의 유전적인 프로그래밍이 청색광을 일광과 결부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지속적인 노출은 몸을 속에서 낮이 긴 계절이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생각하게 한다. 이로 인해 우리의 몸은 다가올 겨울의 짧은 낮 시간을 대비해서 계속 체중을 늘려간다. 올해부터 전해오던 리듬이 파괴되면서 끝없는 여름을 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저녁 시간에 청색광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라고 권한다. 청색광, 여러 가지 형광등, 태블릿 이런 등등인데 이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백열전등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자, 식품 라벨 해독법, 식품 라벨이 이런 표시가 있다고 해서 암호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모르면 또 해를 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식물성 사료만을 먹였다. 이 암호화된 메시지인데 식물성 사료만을 먹였다. 이 말은 해석을 하자면 곡물, 유사곡물, 대두가 함유되어 있으며 모두 GMO일 가능성이 있다. 가끔 생산물에서 자주 발견된다. 개방 사육된 사료다. 2007년 연방법에 따르면 하루에 최소한 5분만 작은 풀밭을 향해서 문을 열어 놓는 한 창고 안에 밀어넣고 옥수수와 대두를 먹여 키운 닭고기도 개방 사육이라고 표시할 수 있다. 글루텐 프리란 말은 뭘까요? 글루텐 함유 제품보다 당과 렉틴이 더 많을 수 있다. 글루텐 밀가루에 끈적끈적한 것을 말하는데 이보다 오히려 당과 렉틴이 독소가 더 많을 수가 있다. 이 프리라는 말에 천연 all natural
천년이란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다. FDA와 미국 농무부는 이 용어에 대한 규정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예. 콜레스테롤 제로. 콜레스테롤이 대체하는 지방에는 나쁜 오메가3, 오메가6 지방이 가득하다. 오메가6. 트랜스 지방 제로. 여기에는 나쁜 오메가6 지방산이 들어있다. 부분 경화유라고 할 때 여기에는 정말로 나쁜 오메가6 지방산이 들어있다. 오메가6 지방산은 염증을 유발하고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억제하는 성분이죠. 자, 인공성분 제로. 쥐똥에도 인공적인 성분은 들어있지 않다. 최대한 좋게 해석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심장에 좋다. 큰 식품 회사와 제약 회사들은 이 라벨을 원한다. 그런데 FDA가 심장에 좋다고 보증한 제품 중 하나가 프루트 루푸스 갤로그사의 시리얼 상품명이라는 것을 아는가? 참고로 아보카도, 연어, 견과류는 FDA의 검열을 통과하지 못했다. 이 말은 역으로 아보카도, 연어, 견과류는 몸에 좋다. 이 말이죠. 유기농 재료만 사용한다. 비소도 유기체이며 소위 유기농 닭고기에 비소를 먹이는 것이 합법이다. 비소는 주요한 항생 물질이며 내분비 교란 물질이다. GMO 작물도 유기농으로 키우면 유기농이라는 표식을 달 수 있다. 아하. 이렇군요. 잘 알고 쏘가도 알고 쏘가야 되겠죠. 자, 앞에서 이어서 청색광의 그럼 대용을 어떤 걸로 대용하면 좋을까요? 청색광. 자, 청색광은 적이다. 청색광의 지속적인 노출. 이것은 친화적인 대용품은 해가 지면 전자기기의 화면에서 방출되는 청색광을 엷은 황색으로 바꾸어주는 앱을 다운로드한다. 아이폰과 안드로이드에서 황색 화면 옵션을 사용한다. 새로운 iOS에는 사용하기 쉬운 야간 근무 기능이 있다. 해가 진 후에 휴대전화나 다른 전자기기를 사용해야 하는 때에는 우벡스 솔라실드, 픽셀 등의 회사에서 만드는 황색이 들어간 청색광 차단 안경을 착용한다. 광각 스타일은 당신 앞에서 직접 들어오는 청색광은 물론 옆에서 들어오는 청색광까지 차단한다. 침실의 전구를 청색광 차단 전구로 교체한다. 나는 특히 라이팅 사이언스의 굿나잇 바이올로지컬 LED 램프를 선호한다. 이 제품은 본래 미 항공 우주국의 우주인들을 위해서 개발된 것이다. 이런 좋은 램프가 있군요. 자, 청색광 문제를 다음에 더 생각해 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렉틴과의 결타. 7가지 치명적인 교란 물질들은 이제 앞에서 말했던 이런 치명적인 독소들 말합니다. 우리 몸을 교란시키는 이것은 어떤 식으로 공모해서 우리를 살찌고 아프게 만드는 것일까? 렉틴에 의해 손상 입으면 교란 물질들이 유발하는 추가적인 공격에 보다 취약해진다. 5장에서는 왜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가 더 살찌고 몸이 더 약해지고 컨디션이 나빠졌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 내용을 보다 깊이 있게 다룰 것이다. 이제 지방이 어디에 저장되고 왜 그곳에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간단하게 하고 이제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에서 쉬어도 피곤하고 안 먹어도 살찌는 이유는 뭘까? 자, 알아봅시다. 자, 16세기의 자연주의자이자 의사인 토마스 머펫은 이런 글을 남겼다.
사람은 자신의 치아로 무덤을 파고 적의 무기보다는 나 자신이 만든 운명의 도구에 의해 죽음을 맞는다. 500년 후에 그의 글은 여전히 진실을 말하고 있다. 히포크라테스의 유명한 선언은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라는 것처럼 나의 신뢰는 굳건한 증거를 기반으로 한다. 나의 연구, 다른 사람들의 연구,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면서 내 진료실을 찾았다가 식이 프로그램으로 병을 고친 수천 명의 환자가 그 증거이다. 다이어트가 흔히 놓치는 것들은 뭘까? 살이 자꾸만 찌거나 살 빼는 일이 어려운가? 당신이 게으르거나 절제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과체중이라면 잘못된 음식을 먹고 있거나 적절한 음식을 먹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식단에 추가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보다는 식단에서 제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리고 다이어터들이 쉽게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장내 미생물의 역할이다. 어떤 미생물은 당신이 날씬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반대로 체중 증가에 기여하는 것도 있다. 영양분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일을 어렵게 만들어 당신을 병들게 하는 것도 있다. 음식을 얼마나 먹든 장내 미생물이 적절히 소화시키지 않으면 열량과 미량 영양소를 놓치게 된다. 셀리악 병은 영양장애라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수많은 질환이 적절한 소화, 영양의 입수 가능성과 연관이 된다. 이런 병에 너무 치중을 하다가 보면 실제적인 원인을 놓칠 수 있다는 거죠. 장내 미생물을 복구시키고 하면 이런 병들은 다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헛물 켜고 있었다. 과체중은 당신의 몸 안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이다. 이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 자신의 몸 상태와 체중에 관심이 많을 것이다. 돌이켜보면 1960년대 중반부터 사람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성인의 70.7%가 과체중이라는 이야기를 기억하는가? 그중에 38%가 비만이다. 20년 전에 20% 미만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더구나 당뇨, 전식, 관절염, 암, 심장질환, 골다공증, 파킨슨 병, 치매 발병률이 크게 증가했다. 현재 4명 중에 1명이 수십 가지 자가면역 질환 중에 한 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다. 뭔가 잘못 다이어트 속에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하루에 7시간, 8시간만을 일하고 조부모 시대보다는 훨씬 잘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활력과 기운이 없다고 말한다. 알레르기 발병률도 극적으로 높아졌다. 학교에 가져갈 수 있는 아드레날린이 들어있는 주사기, 에피펜, 자가주사하는 거 시판되고 있다. 걱정 많은 부모가 알레르기가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제품을 구매한다. 우리는 건강이 나빠지고 살이 찌는 원인을 서구식 식단, 환경, 무기력으로만 돌려왔다. 이런 지적에도 진실이 얼마간은 담겨 있다. 하지만 진짜 진실은 놓치고 있다. 다이어트나 운동 프로그램이 몇 주, 몇 달만 효과를 보이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해법들이 지속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비만과의 싸움, 그리고 그에 연관된 우리 몸 안의 전투를 끝내는 일과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가요? 장내 미생물을 복구시키지 않고는 온갖 다양한 방법만 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운동은 체중 감량에 도움이 안 된다. 자, 체중 감량 식단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먹는 음식과
접하는 제품의 방해 공작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신이 몸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끝내야 원하는 체중을 유지할 수 있다. 살 빼기 위해 다이어트를 한 뒤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은 진정한 개선이 아니다. 반면에 특정한 식품과 제품이 당신의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식습관을 고친다면 전혀 다른 결과가 펼쳐질 것이다.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보여줄 전략이다. 먹는 방식을 전환시키는 다이어트야말로 성공의 열쇠다. 운동은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한다는 의미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정기적인 운동, 헬스장에서 하는 운동만이 아니라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체중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날렵한 몸을 유지하면 심혈관 건강을 증진하고 혈압을 조정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트리글리세리드를 낮추는 등 수없이 많은 혜택을 가져다준다. 유산소 운동과 체중 부하 운동은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를 덜고 에너지 수준을 높이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킨다. 그러나 여러 연구들은 운동이 체중 감량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운동하면 자꾸 허기를 느낀다. 또 과체중인 사람들에게 운동은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계속 이어갈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자, 오랜 연구의 단초를 보면 한 회사에서 특강할 때의 일이다. 당시에 나는 탄수화물의 공포증을 가지고 있었다. 탄수화물은 모든 질병의 원인이라고 생각했으며 식단에서 극단적으로 제한했다. 강의를 듣던 청중이 내게 이렇게 물었다. 키타반족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런 키타반족이라니 탄수화물을 제한하고 지방을 많이 섭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들에게 남태평양에 사는 이 부족은 골칫거리다. 키타반족은 담배를 피우고 열량의 60%를 탄수화물에서 또 30%는 코코넛 오일에서 얻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심근경색, 심장마비, 심혈관 질환의 징후가 없으며 눈에 띄게 마른 몸을 가지고 있고 의료 서비스가 거의 필요치 않은 길고 건강한 삶을 산다. 과거의 나를 비롯해 저탄수화물 시기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키타반 부족을 원리의 예외로 취급했었다. 이 말인데요. 그런데 연구의 진정한 목적은 그 가설이 틀렸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틀렸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가설만이 참이 될 수 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이 부족의 식생활에 대해서 연구한 스웨덴 출신의 의사 스테판 린드버그의 연구 덕분에 키타반족이 엄청난 열량을 섭취하면서도 대단히 말랐다는 것을 발견했다. 열량은 들어오는 열량과 나가는 열량이 같다라는 주장은 키타반족에게 해당되지 않는 듯 보였다. 연구라는 것은 다시 찾는다, 리서치는 의미다. 따라서 나도 그렇게 했다. 5장은 내가 다시금 찾아본 결과이며 이러한 새로운 식견을 적용했을 때 내 환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관찰의 결과다. 이 5장의 이 본문의 내용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다. 1만 년 전 인간은 유목하는 사냥꾼에서 농업을 기반으로 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 이전에 소비되던 식품은 주로 계절 과일, 계절에 따른 사냥감, 물고기, 조개였다. 덩이 줄기 식물에서 얻을 수 있는 전분에도 많이 의지했다. 이후 인간은 갑자기 식물의 나달, 콩과 식물을 먹었고 아시아인을 제외한 문화권에서는 소, 양, 염소의 저지로 부터 열량을 얻기 시작했다.
전통적인 이론에서는 인간의 시기가 변화한 이유가 작물은 저장할 수 있고 동물은 키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곡물과 콩은 한 계절 동안만 자라지만 말려서 보관하면 시들거나 썩지 않는다. 소과 동물로부터 우유를 얻을 수 있는데 우유는 바로 이용할 수도 있고 치즈를 만들어 저장할 수도 있다. 식품들을 1년 내내 소비할 수 있게 되자 인구는 계절이 변하거나 작황이 좋지 않은 때에도 한 곳에 머무를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이것을 정설로 배우고 자랐다. 그러나 만약에 최초의 농부들이 곡물, 콩, 우유를 선택한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어떨까? 자, 장거리를 달리는 사람들과 운동 효과에 대한 논쟁한 적이 있다. 나는 정의상 가장 성공적인 동물은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열량을 찾는 동물이라고 지적했다. 그것이 유전학적 성공의 정의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가장 성공적인 동물은 이용 가능한 열량에서 가장 많은 지방을 저장하는 동물이다. 어쩌면 우리는 완전히 잘못 생각해 왔는지 모른다. 우리 조상들은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곡물, 콩, 우유를 선택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 식품들이 많은 지방을 저장하는 열량을 저장하는 능력이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자, 다시 한번 재고를 하게 되어졌다라는 건데요. 자, 살찌우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19세기부터 오하이오 리버밸리의 농장에서는 돼지들을 도살장으로 보내기 전에 옥수수를 먹여 살찌웠다. 농부들은 옥수수를 바지선에 실어서 돼지 농장에 보내는 것보다 옥수수를 먹여서 살찌운 돼지를 시장에 내놓음으로써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었다. 당시 옥수수는 돼지 안에 넣어서 시장에 놓으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였다. 당신은 돼지가 인간과 같은 소화 시스템과 심혈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가? 내가 돼지 판막으로 인간의 심장 판막을 대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돼지처럼 옥수수를 먹으면 인간도 살찐다. 내가 치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의 절반 이상은 자가 면역 질환의 완화를 위해서 나를 찾는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정상 체중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내 프로그램의 부수적인 효과 중 하나가 정상 체중으로의 복귀다. 자가 면역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가 요청한 대로 식단에 변화를 준 환자들 중에서 계속 체중이 줄어드는 경우가 들어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지방, 특히 아보카도를 더 많이 섭취하라고 했다. 하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다. 마른 환자가 3, 4개월 후에 살이 좀 쪄서 돌아왔다. 예외 없이 그들은 빵, 파스타, 옥수수, 콩을 식단에 추가했다. 다른 것으로는 빠진 살을 회복하지 못했지만 곡물과 콩은 그 일을 해내었다. 유감스럽게도 곡물과 콩은 혈액송의 염증 지표도 높인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해법이 있다. 많은 양의 마카다미아를 먹는 것이다. 마카다미아가 아주 염증에 도움이 된다 이 말이네요. 여기에도 프렌트 패러독스가 작동한다.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이 빨리 자손을 낳기를 바란다. 일단 번식에 성공하면 당신은 빨리 죽어 없어져야 할 존재이다. 당신의 유전자는 그 목표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다. 중년층의 복부 비만이 가장 좋은 사례다. 결국 새로운 유전자 복제품을 생산할 가능성을 높이는 음식은 자신의 죽음을 앞당기는 음식이다. 그러니까 아기를 많이 놓고 그렇게 해서 살찌고 빨리 죽으라, 이런 것이 인간의 어떤 하나의 순서가 된다라는 건데요. 유전자는 음식으로부터 최대한의 열량을 얻고 이후 부모를 절멸시켜서 그들의 아이들에게 충분한 식량이 주어지게 하는 경로를 선택해 왔다. 연하가 마지막에 죽으면서 자녀의 음식이 되듯이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곡물과 콩이 전 세계를 장악했다. 몸에 좋기 때문이 아니고 저장이 가능해서도 아니다. 단지 그런 식품이 다른 어떤 식품 공급원보다도 단위 열량에서 얻어지는 지방 축적량이 많기 때문이다. 살찐다 이 말인데요.
곡물과 콩만이 지방 저장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유제품도 마찬가지다. 젖을 분비하는 동물들이 젖을 이용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자손의 빠른 성장과 체중 증가를 촉진하는 것이다. 모든 젖에는 인슐린과 같은 성장 호르몬이 가득 들어있다. 안타깝게도 많은 연구가 우유의 또 다른 구성 요소인 카제인, 특히 카제인 A-1이 렉틴, 베타, 카소모르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염증을 촉진함으로써 지방 저장을 조장한다. 기억하라. 염증은 몸이 전시 상태임을 보여주며 전쟁 준비에는 군대를 위한 연료가 필요하다. 연료로 더 많은 지방 저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전시 상태이기 때문에 당신의 몸은 살찐다라는 글로 여기까지 낭독했습니다.